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죠? 자기가 살자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경우 있죠. 정말 그런 사람들은 천벌을 받아도 마땅할 겁니다. 바로 그런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그렇습니다. 부산의 이 한 공장에서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주변에 있던 건물까지 불이 붙어서 아이고. 굉장히 막대한 피해가 났는데요. 네. 말 그대로 정말 남의 눈에 피가 나게 한 그 인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저 장면이 뭔가요? 네. 이곳은요, 이 부산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는 장면입니다. 네.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죠. 아이고, 이곳은 네. 부산 사하구 신평동의 한 공장입니다. 아하, 네. 지금 저 육안으로 봐도 네. 불길이 상당히 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때는요, 7시 40분경이고요. 이미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들은 다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아하, 네. 5월 27일 날 네. 지금 일어났던 화재인데 네. 화재가 발생한 공장이고 그렇습니다. 인근 건물까지 이제 번지는 상당히 긴박한 상황인데 네. 지금 보세요. 피해액이 얼마예요? 피해액이 12억 6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김복준 의원님 예. 화재가 나면 뭐 소방서는 물론 경찰도 출동할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예. 일단 우선 화재 진압이 우선이겠고 그렇죠, 예. 나중에 다 화재가 다 진압이 되면 왜 불이 났는가를 봐야 될 텐데 예. 이 불이 어떻게 난 거예요? 이게 보험금을 노린 네. 저 건물 4동이 지금 전소했죠? 네. 그 옆에서 카센터를 하던 그 사장, 아하. 카센터 사장이 네. 화재 보험을 들어놓고 네.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고의로 옆 건물에 불을 지른 거예요. 지금 이 그래서 장면은 CCTV에 지금 지금 불 지른 장면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 텅 빈 공장에서 갑자기 뒷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불이 붙습니다. 네. 경찰이 이 범인이 누군지 살펴보니까 네. 이 장면은 그 주변에 있던 CCTV를 다시 분석을 해봤는데 네. 한 남성이 이 시간대에 서성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이 공장 옆에 카센터 사장님이었던 거죠. 네, 저 사람은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늘 어떤 요즘 건물 내에는 내부 CCTV가 다 있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 사람이 지금 CCTV 수상한 행동 보니까 나중에 이제 경찰의 CCTV를 돌려보니까 저 사람이 앞서 김복준 의원님 네. 말씀처럼 4개 동의 옆에 있는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장이었다. 근데 왜 그랬답니까? 그 이유가 궁금해요. 왜 불을 지른 거예요, 김복준 의원님? 화재 보험을 넣은 거예요. 화재 보험을? 예. 그래서 자기 건물에 직접 불을 내면 안 되잖아요. 옆 건물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자기 건물로 옮겨오기를 바란 겁니다. 아마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카센터에 있는 좋은 물건은 다 빼놨을 거예요. 아하. 예. 근데 이게 진짜 어리석은 게요. 네. 현장에서 불이 나면 경찰이 제일 먼저 하는 거는요. 아하. 화재보험 들었는지 여부부터 먼저 봐요. 아. 최근에 이 사람이 화재보험 들은 게 딱 아마 걸려드는 걸로 네. 보여지고요. 다 화재가 진압되고 난 다음에 네. 또 화인 분석에 들어갑니다. 아하, 그렇죠. 어디에서 발화가 됐고 뭐 어떤 방법에 의해서 불이 붙었는지 네. 이런 거 등등 다 확인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요즘에 CCTV는 완벽해요, 거의. 네. 촘촘하게. 아하. 딱 이 사람은 그 케이스에 걸려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손 변호사님, 네. 이게 화재가 난 게 5월 27일이에요. 근데 네. 지금이 이제 7월 13일이잖아요, 오늘이. 이게 한 2달 조금 못 됐지만 이제 한 달이 훌쩍 넘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야 드러난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 정확히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요. 네. 왜 이제 드러났는지는 혹시 정확히 그 부분은 이제 경찰이 뭐 CCTV 조사를 해야 되고 바로-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하신 네. 대로 보험 관계 이런 걸 다 따져본 건가요? 네, 바로 그 사람을 CCTV에서 서성거리는 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의심스러운 사람으로 일단 경찰에서 딱 내정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화재보험 들은 거, 기타 채권 채무 관계, 네. 돈이 급하니까 불질러서 보험금 달래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등등을 주변 수사를 쭉 한 겁니다, 경찰이. 아, 네.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 사람은 불을 지를 수 있는 사람이다 하고 판단되니까 아하, 네. 이제 불러다가 자백받고 네. 처리가 된 겁니다. 카센터 사장이라는 사람이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을 보니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쉽게 말하면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옆 공장에 불을 질렀답니다. 자기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터로 불이 번지면 옆 공장으로부터 화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최명규 원장님, 정말
남의 눈에 피눈물 내는 사람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인간이 한번 어리석어지면은 이게 석기 시대 내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돈이 이분이 한 2억 정도 이제 채무를 갖다 이제 변제할 수 없게 됐었나 봐요. 네. 근데 2억이 없다 그래도 당장 굶어 죽거나 죽는 건 아니잖아요. 아하. 그런데 이게 인간이 어리석어지고 급해지다가 보면 석기 시대 때는 우리는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끝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로잡히다가 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어리석음에 있게 되냐 하면은 네. 본인이 보험회사와 경찰을 갖다 속여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하. 그러면서 자꾸 자기가 이렇게 하면 속여넘길 수 있을 거야라는 쪽으로만 생각을 강화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 그냥 빚을 갖다 못 갚고 네. 빚을 못 갚는 거에 대해서 뭐 연체이자를 내던 네. 아니면은 뭐 파산을 신청하든 하면 될 일을 갖다 네. 이렇게 점점 끔찍한 일을 갖다 벌이게 됐고 네. 본인이 특정됐을 때 빨리 자수하면 되는 건데 아. 끝까지 본인은 아마 속여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거짓말을 하다가 아하. 이제 아마 겨우겨우 결국 마지막에 가서야 자백을 했을 거예요. 네, 아이고.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예. 물론 이 화재 사건을 해결하는 데는 또 CCTV가 또 결정적 역할을 네, 한 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CCTV를 경찰이 자세히 분석하다 보니까 이 카센터 사장 불 질러놓고 네. 주변을 서성거렸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보니까 처음에 한번 불을 질렀는데 본인이 예상한 대로 제대로 안 붙은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재차 다시 한 번 들어가서 불을 질러가지고 저 지경에 이르게 한 거거든요. 네네. 예. 자, 그런데요. 오히려 이 사람이 자신이 불을 질러 M1 사람을 다 피해를 입혀놓고 오히려 자신이요. 피해자 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아주 황당했던 게 레톰 하는 이야기가 왜 경찰에서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을 했노. 옆에 같이 지내가지고 그래도 자기는 응? 나름대로 응? 내한테 유리하게 진술을 했는데 왜 자기한테 불리하게 진술해가지고 의심을 받냐고 그렇게 뭐 좀 따지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제가 아이고 네가 범인인데 왜 나한테 따지노 그렇게 솔직히 말을 못했었고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게 진술이 됐다면은 니한테 미안하다. 어? 하지만 이거는 아직 경찰에서 정확하게 결론이 안 난 상황이니까 뒤에 가가지고 결론 나고 난 뒤에 이야기하자. 그래 또 말았거든요. 그러고 나는 지금 비액이 커가지고 좀 힘들다. 그러니까 자기도 비액이 한 1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1억이 넘어가지고 뭐 지금 신용불량자가 되고 뭐 어떻게 그래 했다 하더라고. 저도 뭐 가진 게 시작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가지고 어느 정도 더 읽어가지고 이제 좀 더 도약을 하려고 막 준비하는 과정에 진짜 홀라당 나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뭐라 말하겠습니까? 아, 홍순빈 아나운서. 네. 저 피해 업체 대표께서 지금 하는 말 들어보니까 자신도 진짜 맨주먹으로 진짜 여기까지 혈혈 단신도 여기까지 다 읽어놨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읽고 나니까 지금 진짜 망연자실한 그런 지금 기분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피해 업체 대표 그 공장에는 많은 분들 또 직원분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어리석음 때문에 한두 명이 피해를 본 게 아닙니다. 이 공장에는 한 20명 정도의 직원이 있었는데 이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공장이 운영을 하지 못하니까 네. 일자리가 없으니까 해고를 당하게 된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이 부모였던 직원들도 이렇게 네. 자신의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네. 뿐만 아니라 이제 공장 대표까지 굉장히 네. 막막한 상황에 처했는데 이 공장 대표도 쉽게 이 공장을 일궈낸 게 아니에요. 네. 업주가 이제 전 재산을 털어서 구입한 제조 기계 15대 가운데 11대가 불에 탔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기계 가격을 알아보니까 네. 4천만 원에서 많게는 9천만 원의 기계 값이었다고 하는데 한 대당? 아하, 그렇습니다. 네. 이 재산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네. 뿐만 아니라 이제 가동이 멈추니까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업 피해까지 나게 되고 네. 또 계약을 했던 사람들과의 계약도 지금 무산될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겠네요. 물량 납품 계약 막 맺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다 이제 이 공장을 못 돌리니까 그 납품 계약도 다 이제 물거품 되고 그렇죠. 피해액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 같은데 네. 손 변호사님 네. 이 업체 대표 그리고 그 직원 20여 명 그리고 그 직원분들 또 딸린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피해액이 눈덩이인데 이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피해 업체가 화재 보험을 어떤 형식으로 들었는지 그 보험으로 이제
보험 적용되는 그런 그 부분이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근데 저 정도 규모의 공장이라면은 아마도 가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피해가 좀 더 줄어들기를 바라겠고요. 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막막해지는데요. 네. 일단 이 방화범위, 가해자가 불법행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은 집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해서 어느 경우에나 다 손해배상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산에서 강제집행을 해서 받아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가해자가 스스로 밝힌 바에 따르더라도 2억 원의 빚이 있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네. 하고 있다면 실제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부채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설령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네. 판결문만 남을 뿐이지 실제로 아이고. 재산을 강제집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이게 이런 게 난감할 문제네. 거예요. 난감할. 네.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방화범이 검거가 돼버리면 보험금이 지급 안 됩니다. 네, 그 책임질 사람이 정해졌잖아요. 그럼 보험회사 측에서 볼 때는 불지른 이 사람한테 책임을 따지지요. 보험금을 그냥 바로 지급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장이 굉장히 이제 이 공장 사장님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텐데 아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우라도 뭐 일정 부분 퍼센테이지로 뭐 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여부는 약관이라든지 정관 보고 아마 결정이 될 거로 보여요. 네. 다만 이제 화재보험 측에서 조금이라도 지급을 해준다면 그 돈은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갈 겁니다. 네. 지금 다 타버리고 공장에 있는 15대의 기계 중에 아마 합치면 수억 원의 기계인데요. 기계값 수억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공장 대표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일궈온 이 터전, 그리고 그 직원분들의 딸린 식구들, 이 막막한 생계를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다 타버리고 지금 원망만 남게 생겼습니다. 안타깝습니다.